혹시라도 안 돌아가면 네가 책임을 져야 돼. 자, 또 찍으면 되죠. 자, 뭘 또 찍어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수업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자, 이제 18번 정적분 함수는 오히려 너희들이 그 계속 수업을 선생님이 해보니까 그나마 얘가 수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설명할 내용은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문제 풀이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기니디가 좀 중간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미적에서 기니디가 나올 리는 없지만 왜 문제를 그대로 놔두느냐, 나름대로 요 기니디에 대한 흐름을 잡아내는 과정이 또 적분 문제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했어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적분 함수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어떤 정적분의 스토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해요. 원래 수학 분야에서는 저걸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로 펼쳐지거든. 넓이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극한을 통해서 미분계수를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또 기울기를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나름 이제 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미리 선생님이 이제 생략을 해도 되는 건 수트에서 충분히 좀 봐왔기 때문에 왜 저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구두로 얘기하자면 원시함수의 함수값이고, 또 한번 바로 잡자면 우리가 적분할 대상은 t축에 대한 ft 함수를 적분할 거야. 그게 구간 a부터 x까지. 근데 요 x는 a보다 커요, 작아요? 결과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거야. x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t축 위를.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어느 문제집 또는 어느 프린트에서 저런 식을 보게 되면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 가까운 파출소로 가세요. 가지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야.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t축에 대해서 적분을 했는데 그 구간도 t다 그러면 이 문자는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성립이 안 되는 식이니까. 그러면 선생님 뭐예요? 오타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경찰서를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 때 문제 풀고 있으면 안 돼. 그냥 바로 경찰서 가서 시험 중단하시고.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재시험일 테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가끔 오타가 있으니까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결론은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을 할 거야.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은 이것도 그래. 이거 들어가기 전에 가장 좋은 것은 수트에서는 얘가 만약에 얘가 ft가 다항함수다라고 하면은 ft 다항함수야. 그럼 쉽게 얘기해서 뭐 2차 함수, 3차 함수 이렇게 주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fx 다항함수에서 2차 함수다라고 주어지면은 이 식을 처음부터 어떻게 가냐면은 요렇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쪽 물결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2차 함수가 들어가 있겠지, 그지? 최종적으로는 3차 함수가 된다는 거야. 근데 얘는 왜 있느냐? 요 a의 역할이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a를 인수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항함수는 너희들 이렇게 풀어. 실제로 너희들 이제 앞으로 만날 모의고사도 수투 문제면 저렇게 푸는 게 굉장히 좋아. 효율적이야. 오케이. 그래서 순서상 수투는 요게 먼저야. 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됐죠? 이건 참고만 하시고.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됐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줘. 뭐 별로 생각할 게 없으니까 다항함수기 때문에 x-1이 인수된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지워되죠 이건? 이거는 미적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수트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미적에서는 첫 번째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뭐냐면은 FT에 정확하게 FT의 그래프를 해석을 하는데 뭘 해석할 거냐면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려낼 수는 없어요. 이것도 다항함수라면 뭐 3차나 2차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프가 몇 개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미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초월함수 그래프에 대한 변화를 다 읽어낼 수 없으니까 뭐에 집중하냐면 요 그래프의 부호 변화에 집중하세요. 부호 변화.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0이 되는 것도 찾게 되고. 오케이.
딱 0이 되는 걸 찾았는데 또 그게 부호변화가 안 생기면 꼭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면 되는 거야. 수투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호변화에 대한 워딩이 뭐냐. 그리고 FT는 연속이기만 하면은 이걸 미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선생님 FT가 미분 불가능이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상관하지 마. 대신 FT가 연속이기만 하면은 이 전체적인 함수는 미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연속인 그래프 내에서 정확하게 T축에 대한 그래프를 대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F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3차 함수 모양은 아니고 이제 뭐 부호 변화를 좀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좀 특징적으로 잡았거든요.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이제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은 그냥 이 자체로 뭐가 시작된 거냐면은 이 함수로 치면 얘가 더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적분해서 얘가 된 거니까 반대로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됐다. 그래서 얘가 더함수니까 더함수의 부호 변화의 반응은 무조건 요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물결을 치는지 어떻게 파도를 치는지를 읽어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나름대로 아직 여기는 뭐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상황에서 감소를 위에서 내려서 감소를 했겠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니까 그래프도 그냥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V자 모양 그렇게 그리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그리세요. 아직은 뭐 크게 이 놈의 미분 가능성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또 감소 내려가고 또 플러스 증가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너희들이 해석할 수 있는 fx의 그래프예요. 이건 수트도 똑같아요. 다만 아직 미완성입니다. 누가 없어? 여기서 아주 고전적인 애들이 어이가 없어 뭐 그런 거 하면 안 돼. 누가 없어요 지금? X축이 없잖아. 얘는 T축이 있는데 얘는 X축이 없잖아. 그럼 X축을 내가 여기다가 긋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요. 왜? 그렇지. A에서 0이 되는 게 분명히 이미 드러난 사실인데 X축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이게 X축이랑 만나지 않는다. 0이 되는 게 없다. 이런 뜻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는. 왜? 그랬을 때 그 A의 위치가 0이라는 게 자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오고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맞는 A를 찾아서 X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결국 여기서의 A의 역할은 뭐다? X축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거야. 근데 그 A가 이제 움직이는 거지. 정해져 있는 숫자는 아니야. 상수긴 상수지만 아직 그게 정해져 있는 숫자는 아니라서 A에 따라서 X축이 막 움직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에서 라지 fx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게 맞아요. 근데 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끔 또 A를 잡아보래.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치면은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또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6개가 나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이 라지 fx라는 놈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한 A의 개수를 구하셔. 라고 한다면은 X축을 이렇게 구해야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하나는 중근이니까. 그러면 A는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또 요렇게 그어주면은 A는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으니까 총 6개의 상황에 A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요거 하나만 좀 설명해 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A가 요렇게 돼서 X축이 됐다면은 이때 A는 뭘 뜻하냐면은 반대로 올라가면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요놈의 넓이만큼 얘가 내려와. 그지? 그리고 다시 요놈의 넓이만큼 쭉 올라가서 부호변이 생기는 지점이 여기까지죠. 요놈의 넓이만큼 얘가 올라오지? 쏘리 여기까지가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내려온 만큼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요놈과 요놈의 넓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다시 또 뭐냐면은 여기서 더 충분히 올라갔으니까 다시 좀 플러스 넓이가 좀 남아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만큼 올라간 것은 요놈의 넓이만큼 올라왔지? 그럼 또 이쯤에 가가지고 다시 0이 되는 위치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그림은 좀 그렇지 않지만 얘는 요놈의 넓이와 요놈의 넓이가 뭐하다? 같을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야. 실제 생긴 그래프는 그렇지 않지만 무슨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A를 정하면서 넓이들을 가지고 원시함수의 높이차를 너희들이 해석하면은
수투도 똑같아요. 미적이나 수투나 함수만 바뀌었을 뿐이지 해석은 똑같은 거 알겠죠? 그래서 요 해석이 충분히 좀 돼야 돼요. 그래프적인 해석을 하자는 얘기는 여기까지.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야. 굉장히 많이 만났을 거예요. 이런 표현들 많이 만났잖아요, 그죠? 저럴 때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방금 이 과정에서 뭘 얻어내면 되느냐? 이게 이미 이 함수 자체가 A에서 뭐가 된다? 0이 되는 게 자명하니까 편의상 얘를 라지 fx로 두면은 얘가 A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게 자명하잖아. 그런데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에 대한 범위를 만족하려면 적어도 얘는 A에서 이런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는 얘를 통해서 얘를 찾아갔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라지 fx에 대한 그래프를 예측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감소 증가이기 때문에 요 놈이 이런 어떤 결과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라지 FA도 0이 되는 건 자명하지만 누구도 안에 있는 속함수의 함수값도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야. 저걸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첫 번째 해석 됐습니까? 체크 좀 해놓으세요.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수투에서도 많이 나와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지 알 테니까 지금 이 정도의 이미지만 괜찮아요? 시합을 하라는 이제 됐죠? 살짝 갖다 댔으니까 또 이렇게 네, 뭐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이제 이 단계에서 문제가 다 풀려버리면 땡큐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됐을 때 두 번째 행동은 이제 아예 그냥 미분할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미분을 통해서 ft를 fx 한마디로 요 놈을 미분을 통해서 이거에 해석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라지 f 해석은 그건 이제 그 상황에서 끝난 거야. 그럼 속함수 해석을 하기 위해서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워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미분을 하면 안 돼. 무조건 미분이 아니고 저 fx를 해석하기 위해 원래 주어진 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가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은 x에다 뭔가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 여기가 지금 a를 모르지만 a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건 자명하지. 그러면 이 a를 내가 지금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럼 이때 뭘 해주면 되냐면 봐봐.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A를 컨트롤하기가 힘들어. 지금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A가 궁금해지는데 A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미분으로 가야 돼. 그러면은 그냥 얘는 여기 상수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한마디로 이 자체는 0에서 0인 함수 라지 fx 자체는 0에서 0인 함수라고 치고 거기에 플러스 c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그럼 어차피 미분을 해야 되니까 저 c는 뭐예요? 날아간다는 거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a를 찾을 수가 없을 때는 아예 구간 분리를 해가지고 이걸 떨어뜨려내. 내가 다루기 힘든 거니까.
그리고 나서 요것만 너희들 해석해주면 끝나는 거야.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건 이제 평행이동. 자, 그래서 요런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이건 살짝 지울게요. 봐봐. 어차피 미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분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는 요거 잘해야 돼. 요거 이게 이제 수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뭐지? 간단하게는 fx야. 간단하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버리면 너희들 여기에 대한 중요한 부분 해석을 못해. 무슨 얘기냐 봐봐.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t축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얘야. 그럼 미분할 것은 x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히려 구간을 미분한다는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얘 접근할 놈은 얘여서 라지 fx를 넣었지. 자, 이거 상수는 무시해도 돼. 어차피 미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상수는 날라가잖아. 그지? 그걸 무시하고 x를 집어넣은 상황에 미분을 할 거야. 그지? 그러면 얘가 다시 이게 됐다는 거잖아. 이 과정을 인지를 하고 여기에서 바로 fx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밑밥을 까는 건데 봐봐. 자, 요거 잘 들어야 돼.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수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게. 자, 이제 똑같아 보이는 식을 우리 요걸 미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요것만 잘 좀 넘어가도 크게 부담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자, 그렇지. 적분할 대상은 얘인데, 그지? 미분할 대상은 얘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x제곱을 넣는 것은 위에랑 동일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바로 잡아야 돼. 근데 그걸 안 해놓고 하면 너희들이 나중에 헷갈려 하더라고요. 저 EX는 X제곱 미분하는 걸 곱해주는 거. 합성하면서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수투에서 안 나오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미적에서만 나오는 주제. 센스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셔요. 괜찮아요? 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저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전 국민이 보고 있어요. 뭐 전 국민까지는 안 볼 것 같은데 어쨌든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들 대답을 해주세요. 제대로 얘를 미분할 수 있다면은, 그렇지? 자, 생각했어요? 너희들 생각이랑 선생님 답변이 똑같은지 봅시다. 집어넣고 뭐해? EX 곱하는 거야. 밑에 것도 그냥 얘는 상수니까 날려버렸는데 얘는 이제 더 이상 상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밑에 거는 집어넣고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가 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지. 그런데 그게 밑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라지 fx 위에 빼기 마이너스 라지 fx 그런 느낌이니까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에 플러스로 바뀐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그리고 이걸 너희들이 방금 선생님이 말하는 그 과정을 한 방에 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막 이제 이거 뭐지 여기서 헤매고 있으면 이제 다 틀려버려요. 미적에서는 저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저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 세 번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뭐 굳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또 더 예제를 빨리빨리 소개를 예제를 들어보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A부터 뭐 EX까지 TFT DT가 있다. 근데 그걸 미분하래. 이제 완전 뭐 거의 응애응애 수준이죠. 걸음마 수준이 아니죠. 응애응애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건 이렇게 볼까요? 이런 것들이 나와도 아까 서도 얘기했지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부담이 돼. 그지? 가 아니고 연속 이용을 하면 미분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히려 절대값 붙였을 때 미분 불가능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불연속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절대값 그대로 살려서 나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절대값 해석은. 오케이. 문제는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저렇게 문제를 계속 생산해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 단계까지는 정확하게 할 줄 알아요. 좀 얼추 끝났는데 요 정도 수준에서 좀 저거 매듭을 지을게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수투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얘기하자면 얘는 그냥 지금 당연한 어떤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미분의 대상이 정확하게 x 다시 구간에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그때는 합성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미분을 하셔야 돼요. 뭐 그리고 이제 안에 t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개가 붙어 있어 상관없어요. 뭐 오히려 t제곱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그냥 t에다가 ex를 집어넣으니까 여기까지는 되는 거고 그리고 미분의 대상이 얘라서 이만 곱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냥 요 상태에다가는 이걸 집어넣는 걸로만 끝나야 돼. 그리고 미분의 대상은 얘다라고 생각해서 곱하기 2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괜찮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자 이제 이론적인 건 끝나니까 봐봐 문제풀이에 집중할 거니까 봐봐요. 무슨 얘기냐 이런 것들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아까랑 좀 달라지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관찰을 잘 하셔야 돼. 얘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미분의 대상이 안에 끼어들었네, 그지? 얘가 적구냐 아구냐 그걸 색출을 해내야 된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요 놈이 만약에 3-t였다 또는 k-t였다 라면 문제가 안 돼요. 왜? 얘가 미분할 대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미분할 대상이 너 왜 거기 있냐라는 거야. 너 나와 빨리.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로 비교하면 좋을까? 살충제를 뿌려서 바퀴벌레를 죽이려 하는데 바퀴벌레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어쨌든 자, 얘가 지금 여기 T한테 어울리지 않는 문자야.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너는 미분한 놈이니까 빨리 나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뭐 수트에서도 너희들은 요거는 배웠으니까 빨리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반드시 미분하기 전에 먼저 미분할 대상이 안에 들어있으면은 뽑아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뽑아내놓고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다들 알고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곱의 미분이 돼서 하나는 여기 그대로 유지가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과정은 또 마찬가지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너무 빨리 자 봐봐. 그럼 요거는 그냥 아까랑 또 배운 거야. x 그대로 집어넣기만 끝나는 거야. 그리고 앞에는 또 x 그대로 놔두고 요거 미분하다 보니까 x 집어넣은 요놈이 남고. 근데 부호가 반대라서 이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요건 미분했지만 여전히 유지가 돼.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얘는 요 자체로는 a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 0이 되지. 또 미분했는데 또 여전히 a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얘는 최소한 x-a의 제곱 이상의 인수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놓게 되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도 종종 문제를 풀다 보면은 써먹게 돼. 오케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a 집어넣어서 0인데 미분에서 지금 a 집어넣어 또 0이야. 그러니까 x-a 제곱의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런데 지금 두 번째까지는 이제 됐는데 봐봐. 약간은 좀 상황이 달라요. 얘는 색출을 해놔야 되는데 이미 너무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는데
북한 간첩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버린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거 잠깐만 안 돼? 무슨 굉장히 위험한 거 제가 대통령까지 가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색출을 해내야 되는데 그지? 이게 너무 커버렸어. 아 이거 수습이 안 되는데. 자 이건 NG. 자 봐봐 그건 그래서 이게 많이 안 보길 바라야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어.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원래 선생님 옛날에는 어떤 애드립을 했냐면은 치과를 가서 앞니를 뽑는 것은 쉬워. 근데 사랑니 뽑는 것은 어려워. 그지? 그 간단한 어떤 도구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취도 해야 되고 심지어 심각하면 수면 마취도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선생님이 그 옛날에 사랑니 빼다가 한 일주일 동안 마비 증상이 와가지고 입술이 마비 증상이 와서 꼬집어도 뭐 느낌이 안 나는 거야. 신경을 잘못 건드는 거야. 전화를 했더니 간호사는 이렇게 뭐 흔히 있는 일이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도 안 소리야. 지금 마비가 와서 지금 사람이 심각한데 지금 진짜 일주일 있으니까 더 낫더라고. 자 이게 무슨 얘기? 요게 지금 봐봐. 요 x-t를 이제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치환이라는 도구를 써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놈은 상관없는데 안쪽에 들어와 있는 놈은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비교할 대상이 x가 아니고 t하고 k예요. t하고 k. 어떻게 보면 dt를 치환하게 된 거니까 맞지? 그럼 치환할 때 반드시 거기다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dt를 dk로 바꿔야 돼요. 자 다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요 마이너스는 부호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마이너스의 행동은 구간을 바꾸는 용도다. 그거 좀 기억하세요. 요 말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다 바꿔야 되는 거 한번 순서대로 바꿔볼게요. t는 뭘로 바꿀 거냐면 x-k로 바꿀 거고 그 다음에 f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dt가 마이너스 dk가 돼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를 안 쓰느냐? 요 마이너스 역할은 요 구간 다시 얘기해서 a를 x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t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x-a가 밑에 와야 되는데 원래는 그 마이너스 역할은 그 구간을 오히려 위로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원래 밑에가 x-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 마이너스 역할이 구간을 위아래를 바꿔줄 거라는 거예요. 또 x를 집어넣는 것은 t에다 집어넣으니까 밑에는 x가 되는 거지. 원래 그 0은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지?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밑에다 써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마이너스에 x-a에 0이 돼야 돼. 왜? x를 a를 집어넣어서 t에다 a를 집어넣어서 x-a가 되고 t에다 x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마이너스 역할이 이 위아래 두 개의 구간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저 이렇게 놓고 쓰면 안 돼요? 되긴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약간의 식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양새가 안 좋아. 그럼 너희 나중에 또 반드시 이 부호 때문에 또 일을 그르치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 마이너스의 역할은 구간의 위아래를 바꿔준다 라는 용도로 써버리고 썼으니까 붙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호 주의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제 아직 미분한 게 아니고 얘를 바꿨으니까 아까 저 식이랑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뽑아낼 수 있는 대상이 명확하니까. 괜찮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봐봐. 이것도 팁 주의할 건데 뭐냐면은 만약에 주의라고 해야 되나? 팁이라고 해야 돼. 팁. 만약에 요 식이 같은 구간인데 이렇게 나왔다. 센스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뭐 이런 거 곱해지는 거 다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식이 이렇게 나왔다. 차이가 뭐야 차이가? 너희들은 여기서 뭘 건지 t의 부호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t의 앞에 부호가 지금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잖아, 그지? 근데 얘는 치환을 똑같이 해도 되긴 해. 근데 치환했을 때 굉장히 불필요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바로
평행 이동으로 문제를 옮겨버리세요. 그게 훨씬 유리해요. 자, 참고해야 될 사항은 t의 부호가 바뀌면 안 돼요. t의 부호가 바뀌지 않았을 때. 또 t에 뭐 2가 곱해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순수하게 t의 부호가 그대로 유지가 됐을 때는 평행 이동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괜찮아요? 자, 선생님이 너희한테 루틴 잡아주는 건 끝났어.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갈 거거든요. 잠깐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생각이 정리 좀 해보세요. 괜찮죠? 제 마지막에 x에서 a부터 1분가로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그렇지, 완전히 똑같지 않지. 이제 왜냐면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데 x 앞으로 빼고 여기까지는 또 동일하고요.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근데 이제 미분할 때는 얘가 이건데 오히려 이제 얘가 뭐냐면 x 이게 될 거고 얘는 또 이게 될 테니까 빼는 과정에서 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 오케이? 그래서 구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좀 관찰해 주시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생님 그래서 과거에도 계속 강조했던 게 너희들이 무조건 얘에서 얘 미분하면 얘가 된다 이걸 외우는 것보다는 요 과정을 한 번 정도는 써볼 줄 알아야 돼. 원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 오케이? 여기 x-a 때문에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이거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됐어? 오케이. 자, 이제 정적분 함수 1번부터 한번 가볼 건데 문제풀이 다 풀 수는 없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기니디는 좀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그냥 중간중간에 끼어들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일부 먼저 문제를 풀고 기니디를 나중에 한꺼번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읽는 시간만 간단히 선생님 문제 쓰는 동안 읽는 시간만 좀 드릴게요.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다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 문제부터 벌써 뭐가 나왔어요? 뽑아내기 쉽지? 아는 구조라는 거야, 그지? 또 그거에 대한 판단을 요 t에 대한 범위로 판단하자 그랬어.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x 앞에 t 앞에 x 마이너스 x네, 그지? 소리 t 앞에 마이너스네. 그러니까 얘는 치환이 맞고, 만약 이 플러스는 그럼 치환이 아니고.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작업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그 과정을 생략할 테니까 봐봐. 그래. 처음이니까 이걸 k로 바꾼다 생각을 해. 그러면서 구간도 좀 신경을 써봐. 결과만 쓰자면 이겁니다. 결과만 쓰면 이건데 너희들은 이 과정을 한번 좀 해주세요. 바꾸는 과정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진짜죠? 구간도 안 바뀌는 이유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분할 준비는 끝났고 미분하기 전에 원래는 뭐 해야 돼? 요 x를 앞으로 뽑아내고 미분해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것도 생략을 하고 이게 된다는 말이죠. 미분을 했지만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결론은 여기까지 왔는데 뭘 물어봤냐면 a를 집어넣었을 때 ln 10이 된 거니까 이제 요놈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야. 근데 그 fk가 1 플러스 k분의 1이니까 여기서 또 판단하는 거죠. 내가 얘를 미분할 수 있나? 적분할 수 있나 없나? 그러면 이 정도면 뭐 앞에서 그런 바닥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적분 분수함수 적분 정도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9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 네. 실제로 접근하는 것은 거의 없고 뭐 이런 것들도 너희들이 이제 모양까지 만들었으니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됐죠? 자, 1번이 됐으면 바로 2번으로 넘어갈 건데 2번도 한번 자 읽어보면은 이런 것들도 잘 봐봐. 이게 4점짜리인데 굉장히 허무합니다. 제대로만 풀면은. 근데 여기서 너희들은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안 지웠어요. 일부러. 얘하고 얘 차이를 관찰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야. 연속적으로 쟤는 t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얘는 t 앞에 부호가 플러스라고. 이런 것들은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그럼 굉장히 불편한 작업들이 생기니까 오히려 봐봐. 그냥 평행이동으로 치면 앞에 놈은 이렇게 완성이 되고 요 뒤에 놈은 불리할 거야. 왜냐면 얘는 t한테는 상수라고 상수. 적분할 대상이 아니야, 그지? 대신 구간도 위아래 x하고 x 플러스 1. 그러니까 간격으로 치면은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너희들 이런 적분들 있어요. 뭐 2부터 5까지인데 k dx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k가 뭐지? x한테 아닌 문자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상수 k에다가 간격 이것만 곱해주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생각보다 쉬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냥 일을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식 gx라는 식이 이렇게 완성이 돼버리거든요. 미분하고 적분할 것도 없어요.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허무합니다. G3이 얼마로 있어요? 27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 집어넣었을 때 27이 되려면은 얘가 지금 15잖아, 그지? 얘가 뭐가 되냐? 12.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이런 문제들도 있다는 거 4점인데, 오케이? 근데 저기서 만약에 저걸 파악을 못하고 미분하고 있고 뭐하고 있으면 이제 괜히 풀이만 길어지고 나중에 결과를 구해놓고 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좀 체크를 하시고, 자, 기미들은 쭉 넘어가서 5번 좀 벨트를, 5번 좀 체크해놔. 좀 이따 이거부터 먼저 좀 풀릴 거거든요? 5번 좀 체크해놓고요. 이거랑 좀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제 쭉 넘어가서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줄 거고 쭉 넘어가서 1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평가원에서 과거에 객관식 킬러, 객관식은 가장 어려운 문제다라고 해서 나온 건데 마플에도 이거는 킬러라고 해서 최고 난이도라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방금 말한 루틴대로만 가면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잘 보세요. 먼저 읽어보면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0부터 1까지 그냥 적분한 놈과 0부터 1까지 절대값을 붙여서 적분한 놈이 어때? 달라요. 그럼 너희들 그걸 가지고 아무런 정보가 없지만 이게 지금 증가함수잖아, 그지? 증가함수니까 그래프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0부터 1 사이에서 얘가 부호가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를 아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왜냐? 말 그대로 적분 결과가 다르잖아, 그지? 그냥 함수와 절대값 함수의 적분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는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언젠지는 모르는 것 뿐이야. 또 그래프도 증가함수라고 했으니까 저거지. 사실 저 그래프가 정확한 그래프는 아니고 내가 그냥 부호 변화에 대한 부분만 신경을 써서 그래프 그린 거야. 우와! 자,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그런 소리 나오잖아. 우와. 몰라요? 그 프로그램? 퀴즈 타면 동물의 세계인가? 뭐 그거 몰라요? 네, 자, 봐봐. 자, 원숭이들이 내는 소리예요. 왜 이런 걸까요, 지금 선생님? 봐봐, 자, 봐봐. 누구나 알고 있어. 자, 정신 차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어려워. 그냥 넘기면 어렵습니다. 자, 선생님 저렇게 표현해놓고 너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납득이 돼요? 납득이 됩니까? 절대값이 없어. 그럴 때는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면 이 부분을 그냥 A, B라는 어떤 상수로 설정을 하면서 그걸 넓이로 메시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각각의 넓이에요. 근데 절대값이 없는 놈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고, 절대값이 있는 놈은 플러스로 돌아설 테니까 이걸 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자, 힘들이지 않고도 뭘 구할 수 있냐면은 B에 해당되는 놈은 루트 2 플러스 1이 될 거고, A에 해당되는 것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자, 결과적으로 어떤 함수에 대한 해석을 끝냈으니까 이제 라지 fx를 보니까 그 라지 fx가 뭐냐고 되어 있냐면은 0부터 x까지 ft dt의 절대값.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값 때문에 너희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제 그래프적인 해석이 끝났잖아, 그지? 그럼 그 다음 단계 미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게 아니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제 먼저 미분보다는 요걸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x에다 0을 집어넣은 결과가 0이라는 거. 그리고 바로 미분을 할 때는 이렇게만 나오면 돼요. 근데 저기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거야? 미분을 해서 절대값 그대로 나왔는데 어떠한 변화가 생기느냐? 봤더니 x의 범위가 0부터 알파까지는 엄밀하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지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fx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절대값 붙인 놈이니까, 맞지? 그리고 x의 범위가 알파부터 1 사이에서는 라지 f 프라임 x가 여전히 스몰 fx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0부터 1까지 요거를 구할 때 반영이 돼요. 분명히 지금 제가 0과 1 사이로 가는 과정에서 알파라는 어떤 특이점에서 부호 변화가 생겼지. 근데 그 알파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지? 알파는 모르지만 어쨌든 부호 바뀌는 지점을 찾았으니까 자, 선생님처럼 요거 잘하셨는데 요게 마지막 이제 푸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 둘의 관계를 봐봐. 뭡니까?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봐봐. 적어도 얘는 그러니까 미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점을 판단할 그거야. 라지 fx는 뭐지만 어쨌든 내가 얘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부러 지금 좀 부족하게 줬거든요. 저기서 지금 뭔가가 틀렸어. 미스를 했어요. 지금 뭔가를 놓쳤어요. 알고 놓친 겁니다. 10%가 일부러 미스를 한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케이? 근데 문제 잘못 푼 게 아니고 또 영상만 보고 또 밑에 댓글에 뭐 선생님 저 틀렸는데요. 그러면 안 되나요? 알고 틀린 거라고. 모르고 틀린 거랑 다르잖아. 그죠?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 부호 때문에 여기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은 괜찮아요? 자, 중간 계산보다는 이 부분을 이제 너희들 바로 잡냐면, 자, 알파 집어넣는 건 되죠? 알파는 결국 뭐냐면 그 알파가 의미하는 건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는 얘기잖아, 그지? 그건 바로 얘를 의미하는 거야. understand? 그냥 그게 넓이니까. 절대값이 붙어 있어서. 또 0을 집어넣은 건 0 해결됐고 1을 집어넣은 게 누구냐면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거잖아, 그지? 근데 또 절대값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 다시 해서 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해놓으면 마이너스 2분의 라지 알파의 제곱 빼기 0 사라지고 플러스 2분의 1 라지 알파 1의 제곱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쓰고 나서 지울게요.
이거니까 계산을 한다면은 얘는 한꺼번에 요거만 계산하자라는 얘기예요. 계산을 선생님이 생략할 건데 답을 내주면은 빼기 얘가 나온다. 이게 최고 난이도 문제라는 수준의 풀이법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그 루틴을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 흐름대로 문제를 풉니다. 적분 문제는 그 흐름이 중요해요. 오케이. 상태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 이제 10번 됐고, 자, 여기 넘어가서 이제 13번에 좀,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너희들이 이제 단순하게 미분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13번은 별표를 치고, 이거는, 못 풀어도 괜찮아. 그만큼 어려운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풀어가지고 오되, 안 풀리면 그냥 넘어가. 자, 이제 14번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얼추 다 왔어.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습니다. 14번은 마찬가지로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인 파이 루트 x입니다. 미리 저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적분이 안 되는 함수예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적분할 건데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성공하면 와 선생님한테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 절대 저거는 혼자서 적분이 안 돼요. 루트 x를 t로 치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독적으로는 안 됩니다. 부분 적분하고 뭐 그러면 가능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거 적분하는 것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뭘 해야 되냐면 gx로 넘어가야 되는데 gx도 또 다시 이 부분을 선생님 이렇게 바꿔도 되겠니? 미리 좀 바꿔놨어요. 이제 앞에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해서 x-t 그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냥 저렇게 줘도 될걸.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얘를 처음부터 그냥 x-t ft라고 놓고 얘로 줘도 돼. 문제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일부러 너희들한테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x-t라는 놈을 k로 치환해서 바꿔내고 하는 과정을 생략할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x를 이제 fx를 적분이 안 되는 함수니까 뭐 부분 적분 여기서 적용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그건 생략할게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걸 적분하는 과정은 안 된다는 걸 파악을 하고 뭘 해야 되냐면 자, a에서 극대, 정확하게 극대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극대. 그냥 극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워딩이 극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한 건 g'x에 뭘 보라? 부호 변화를 보라는 거야. 0이 되는 게 아니고 부호 변화. 그 부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봐봐. g'x를 할 건데 여전히 그놈은 또 0부터 x까지 fk, dk 좀 많이 생략을 했는데 괜찮죠? 요 흐름이야, 요 흐름. 또 이야기하는데 fk 혼자서 또 안 돼. 계속 적분이 안 되는 함수가 유지가 되는 거 남아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또 미분을 합니까? 그럼 이제 힘들어. 이제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더 이상 fx에 대한 고민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해석이 힘드니까 봐봐 이렇게 생각해봐. 어차피 이걸 적분할 수는 없잖아, 그지? 다만 봐봐, 선생님 봐봐 이제 K축에 해당되는 그래프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사인 파이 루트 x지만 사실은 요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그치 0이 되죠. 그건 사인 파이의 효과입니다. 2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루트 때문에 2의 제곱을 집어넣는 건데 그럼 사인 2파이의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인이 그냥 요렇게 그려졌다가 높이만 유지하고 또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좀 더 그려볼까요? 근데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높이가 유지가 되면서 간격이 지금 어떻게 된다?
계속 늘어납니다. 최소 제곱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K축에 해당되는 FK 그래프라는 거야. 사인 K. 자, 그럼 봐봐. 그의 상황은 뚜두두두두두두두.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기하적 해석은 여기 접근이 안 되니까 그래프적인 해석을 했다면 이 플러스. 그럼 얘는 0,0인가 얘가 지금 0일 때 0이니까 맞죠? 플러스 요만큼에서 증가하는 거야. 물론 대충 이걸 이제 첨점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부드럽게 넘겨야지 맞겠지만 대충 그런 어떤 이미지만 보면은 여기까지는 플러스. 근데 실제로 그게 계산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마이너스인데 넓이가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왜? 같은 높이란 말이야. X축의 간격이 더 크잖아. 그럼 누가 봐도 넓이가 얘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정확하게 그 넓이를 구할 수는 없지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첫 번째 G'X 부호변화 생기는 지점을 찾은 거야. 이해돼요? 자, 이거 수투에서도 충분히 3차 함수 같은 걸로 주기적인 형태 만들어서 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다시 플러스예요, 그죠? 근데 이 간격이 이제 이거보다 더 길어졌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넓이는 올라갈 거고, 어떻게 더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가 더 올라가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는 또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아닌 거고, 요 지점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저게 이제 극대가 되는 두 번째 점. 그걸 여섯 번째까지 찾아가자는 얘기야. 몇 번 하다 보면 답은 나오는데 일반화를 시켜주면 얘는 요 사이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할 거라 그러면 이제 뭐 해주면 돼? 6을 집어넣을 때 답을 보내주면 되겠죠, 그죠? 괜찮아요? 답은 11이 되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요거? 왜냐면 봐봐. A1은 1제곱과 2제곱 사이에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3제곱과 4제곱 사이에 있는 걸로 약간 이제 수열의 규칙성 파악하는 그런 느낌.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바로 14번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을 이제 다 털었어요. 자, 그래서 뒤에 이제 16번, 17번 두 문제는 이거 숙제인데 특별히 16번은 작년 수능 30번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17번은 작년 9월 평가원 문제. 둘 다 문제들이 다 괜찮아. 그래서 두 개는 좀 풀어가지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아시겠죠? 뭐 풀어가지고 오면은 뭐 질문이 아니면은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큰 어떤 문제들은 해석이 끝났고, 자, 이제 남아있는 게 기내디인데 기내디는 따로 특별히 주제를 정하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나올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미적에서 기내디가 이제 나오려면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수투도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수능에도 이제 기내디가 안 나왔어요, 사실. 그 전년도의 기내디는 좀 부담이 되는데 이거 정확한 문제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유는 아는 사람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뭐냐면은 기내디는 단독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거의 없고 사실은 요 기억 니은을 뭐 쉽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나름대로 요 기억 니은을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걸 통해서 디귿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설계를 해요. 많이.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가 기억 니은 디귿 다 단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면 문제를 한 문제에서 세 문제를 물어보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요. 오케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왜 기니들을 남겨놨냐면 이 기억 니은을 해석하는 이 과정 때문에 얘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서술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요런 게 1번, 요게 2번, 요게 서술형 3번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내요 문제를. 기니디 문제를 서술형으로 바꿔낸단 말이야.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모의고사에서 이제 앞으로 수능에서도 요것만 물어보는 문제를 이거를 그냥 제시를 안 하고 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가요. 오히려 기니디가 더 쉬운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왜냐면 기억 니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디귿을 물어봤을 텐데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그 기억 니은에 대한 방향을 싹 빼버리고 디귿만 물어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기니디를 버리지는 마시고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충분히 그 과정을 좀 집중하면서 한번 풀어봐. 몇 번을 보냐면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 설명에 대한 이유가 뭔지 이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자, 딱 봐도 뭘 하는 거야. 지금 fx가 명확하지 않지만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기가 뭐라면 뭐 1이라든지 이렇게 주면은 그냥 뭐 해주면 돼요? 그냥 얘는 상수 처리해서 2의 x승 마이너스 1 플러스 a라는 놈이 있는데 그걸 0부터 1까지 적분했더니 뭐가 됐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언니 아시겠죠? 그런데 굉장히 그런 문제들은 이제 뭐 공부에서 너희들이 많이 봤을 때 식상한 거고 자 봐봐 이제 좀만 집중하면 되는데 두 문제 풀어볼 거야. 두 문제. 네. 우선 기본 행동들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문제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했지 증가인지 감소인지도 몰라 그지? 그래프 그리는 걸 이제 잠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부호변화를 읽어내야 되는데 뭐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제 미분 그 부호변화 그래프 그리는 거 생각하고 이런 것부터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F형은 0이 되는 거 확인했고 이제 미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되는 겁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이것 때문에 얘가 1이니까 F'형은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을 치면 문제는 쉬운 거야. 기억은 맞고 니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면은 기니디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과연 그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아마 여기에 있었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서 봐봐 이거 아마 너희들이 그 미분 역연산에서 봤던 풀인데요.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요? 저게 미분 역연산에서 지수함수를 이용하는 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기니디가 아니고 만약에 fx를 물어보는 문제였다면 너희들은 저런 과정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f형은 0이니까 0 집어넣을 때 사라지고 여기도 사라지고 그지? 적분 없이는 없어진 거고 fx 구하라고 하면은 x 2의 x는 2의 x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디귿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지만 디귿의 답변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왜냐면 얘가 항상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f'x가 fx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기억 맞고 이은 틀리고 디귿 맞고. 기니디에 대한 문제는 어렵지 않지만 그걸 다 빼고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해석을 좀 해보는 거고요. 자, 4번도 선생님 좀 틀어드릴게요. 4번까지. 그리고 5번을 한번 좀 시켜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4번은 보겠습니다. gx가 자, 이런 것들도 봐봐. 우선 미분 가능함수 fx로 나와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리는 건 포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다만 또 x 미분하는 과정에서 x가 앞에 있으니까 우선 g0을 먼저 구해. 0 맞죠? 근데 g 프라임 x가 또 뭐가 돼? 이 과정을 이제 생략하고. 자,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서 이런 데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프라임을 해도 다시 유지가 되기 때문에 f 프라임, 그러니까 g 프라임 0도 0이 돼. 그럼 이게 다항함수라면 gx는 x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뭐 극한을 구하라고 하는 거나 이제 그렇게 막 살을 붙여도 너희들이 0에서 또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고 가능한 거야. 아시겠죠? 절대값 붙였을 때. 괜찮아? 오케이. 그런데 봐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몰라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기니디는 여기까지 와놓고 FS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이제 더 이상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기니디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는 거야. 기억 맞아요? 틀려? 맞잖아요. 그죠? 자, 니은을 이제, 니은 때문에 뭐냐면은, 봐봐. 이건 팁인데. 우함수를 접근하면은 기함수입니까? 우함수 접근하면 기함수예요? 뭐 때문에 아니야? 그렇지. 이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기함수 접근해서 우함수가 되는 건 이건 맞지. 왜냐면 상수가 붙어도 어차피 y축평의 이동이니까. 맞아요? 어차피 대칭이 놈을 위아래 왔다 갔다 옮긴다고 해서 대칭이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함수를 접근할 때는 우함수가 100% 머스트고요. 우함수를 접근할 때는 기함수인데 뭐를 주의하라? 적부상수. 그러면 만약에 이 형태가 gx라면 gx는 0,0을 지났으니까 이건 또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설명해놓고 보니까 니는 자 우선 fx가 뭐예요? 우함수죠? 우함수를 접근하면 뭐가 된다고? 기함수가 돼야 되는데 기함수 접근하면 c가 필요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 0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걸 확인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 f 우함수니까 그걸 접근한 g'은 기함수가 맞아요. 그럼 g'이 기함수니까 다시 g는 우함수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질문을 딱 지금 어디까지만 던진 거야? g'까지만 물어본 거잖아. 맞아요? 그럼 g'은 기함수니까 틀렸다라는 거야. 만약에 지금 저 위에 프라임을 다 없애버리면 얘는 우함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렇게 바꿔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잘 읽어야 되는 거지. 잘못 읽으면 다른 문제를 풀게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어쨌든 틀렸는데 그 정확한 이유, 틀린 이유를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해봤고요. 디귿 모든 실수 x에서 fx가 0보다 크면은 자 그러니까 디귿은 이제 결론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뭐냐면 t축에 대해서 ft가 0보다 다 크대.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게 바로 0을 기준으로 어떤 행동이 생기느냐면 이게 지금 ft인데 지금 적분한 놈이 g'x니까 g'x는 항상 뭐하다?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항상 0보다 크니까. 0보다 큰 놈을 적분했으니까 항상 증가할 거 아니야.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g'x는 항상 플러스인데 0,0을 통과하는 그래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gx로 치면은 뭘 갖는다? 극소값을 갖는다. 이게 맞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나는 선생님이 지금 요걸 소개할 수 있는 건 여기 요 정도 같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거에 질문 받으면서 또 추가적인 어떤 풀이를 하겠지만 또 이제 요 정도의 느낌으로 나머지 문제도 지금 안 풀려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아마 정적분함수에 대한 해석이 끝난 겁니다.